절대 반지를 만들어낸 사우론은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에레기온을 침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켈레브린보르는 사로잡혀 죽었지만 남은 요정들은 사우론과 대항해 용감히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요정들과 사우론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95년 사우론의 군대가 에레기온을 침공하기 시작하자 린돈의 요정왕 길갈라드는 켈레브린 보르를 돕기 위해 엘론드가 이끄는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우론의 군대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였습니다. 결국 2년에 걸친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에레기온은 1697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엘론드의 군대는 곧 켈레보른이 이끄는 에레기온의 패잔병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갈라드리엘과는 다르게 신다르 요정이었기에 난쟁이들의 도움을 받아 로스로리엔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었던 켈레보르는 그때까지도 에레기온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엘론드와 켈레보르는 힘을 합쳐 함께 사우론의 군대와 맞서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밀리기 시작했고 패배와 죽음이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사우론의 군대의 후방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바로 크아자둠의 왕 두린 3세가 보낸 난쟁이들과 암디르가 이끄는 로스로리엔의 요정들로 이루어진 지원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후방을 찔린 사우론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방향을 바꿔서 난쟁이와 요정의 연합군을 향해 군대를 진군시켰습니다. 결국 난쟁이와 요정의 연합군은 패배하고 크아자둠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사우론은 그들의 뒤를 쫓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크아자둠의 문을 뚫고 난쟁이 왕국을 공격하려면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무엇보다 그의 목표는 에리아도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가시지 않은 사우론은 오크들에게 미래에 반드시 크아자둠을 난쟁이들에게서 빼앗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우론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지만 난쟁이들과 요정들의 공격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우론이 공격의 방향을 돌린 덕분에 요정들은 재정비를 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론드와 켈레보르는 북쪽 브루이넨 강의 상류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본영을 설치했고 이곳이 바로 임라드리스, 즉 깊은 골이 되었습니다. 에레기온을 빠져나온 요정 피난민들은 임라드리스로 몸을 피했고 엘론드와 켈레보르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한편 난쟁이와 요정 연합군을 물리친 사우론은 이제 다시 에리아도르의 요정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엘론드와 켈레보른이 공략하기 힘든 지역에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한 사우론은 임라드리스를 견제할 부대를 뒤에 남겨두고 린돈으로 진군하였습니다. 린돈은 분노의 전쟁 이후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벨레리안드의 땅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놀도르 요정들이 모여 살았고 길갈라드가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린돈의 요정들도 사우론의 강력한 군대의 공격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미 엘론드와 함께 군대의 일부를 보내서 병력이 줄어들었던 린돈을 향해 사우론은 총공격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만약 요정들의 위대한 왕인 길갈라드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임라드리스를 견제하느라 사우론이 군대를 나누지 않았다면 린돈은 함락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린돈의 요정들은 치열하게 사우론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물론 길갈라드는 사우론이 린돈을 침공할 때까지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우론이 1695년에 에레기온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길갈라드는 곧바로 전령을 바다 건너로 보내 누메노르 왕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에 실린 내용들은 톨킨 교수가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서 설정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당시 누메노르의 왕조도
그중 하나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에 실린 엘로스의 후손들에서는 이 당시 누메노르를 다스리던 인물은 10대 왕 타르 텔페리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드리엘과 켈레보른의 이야기에는 길갈라드가 11대 왕 타르 미나스티르에게 전령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누메노르는 원군 요청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후인 1700년에야 가운데 땅으로 군대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린돈의 요정들은 에리아도르를 완전히 정복한 사우론의 침공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누메노르의 사령관 키르야투르가 지휘하는 누메노르 군대가 상륙하자 전황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강력한 누메노르인들의 공격에 당황한 사우론의 군대는 린돈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누메노르와 린돈 연합군은 사우론을 뒤쫓았고 사른 포드에서 그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우론은 누메노르와 린돈 연합군에 맞서서 제대로 된 일전을 벌이기 위해 남쪽의 사르바드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에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추가로 동남쪽에서 올라온 지원군을 맞이한 사우론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곧이어 북쪽에서 누메노르와 린돈의 연합군이 진군에 내려왔고 사우론은 이들과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서 키르야투르는 군대를 나누어 바다를 통해 과슬로강의 입구에 있는 누메노르 항구로 보낸 상태였습니다. 이 누메노르 군대는 사우론을 남서쪽에서 기습했고 결국 양 방향에서 공격을 받은 사우론의 군대는 괴멸당했습니다. 사우론은 친위 부대만을 거느리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슬로 강의 전투입니다. 누메노르와 린돈의 연합군은 아이센강을 건너 사우론을 추격했고 결국 칼레나르돈의 동부 지역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이윽고 벌어진 싸움에서 사우론은 단신으로 호위병들과 함께 간신히 다고를 나두로 도망쳤습니다. 추가로 사우론이 임라드리스를 견제하기 위해 남겨두었던 군대는 엘론드의 군대와 길갈라드의 군대에게 포위당해 박살이 났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마침내 에리아도르는 사우론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레기온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기에 요정들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엘론드의 보호 아래에 임라드리스에 정착하였습니다. 길갈라드는 엘론드의 공훈을 기리면서 그를 자신의 부재 시에 에리아도르를 방어할 수호자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켈레브린보르가 자신에게 보낸 힘의 반지들 중 빌야를 엘론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한편 공들여 키운 군대를 모두 잃고 모르도르로 달아난 사우론은 간신히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증오가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증오는 요정이 아니라 바다 건너의 누메노르인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론은 이때부터 누메노르인들에게 복수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 증오는 제2시대 말 누메노르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우론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악함에 직면했을 때 요정들과 인간들 그리고 난쟁이들 각기 다른 종족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힘을 모아 함께 사우론에 대항하는 장면을 읽다 보면 언제나 감동스럽고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